어제는 이제 동물농장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농장이죠. 정치농장. 아니 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세간에 그 맷땡땡 멧돼지 이런 거 할 때 나를 가리라고요, 제발. 진짜 진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예요? 얼마 전에 네. 아내랑 이제 놀러 가족들이 갔었는데 네. 한 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약간 좀 그런 분이었어요. 네. 세게 말하는 분이에요. 네. 아까 이제 휴게소에 쓰고 있는데 저기 이제 마침 산이 있는데 산을 보고 야 저기 멧돼지 나오겠다 그런 거예요. 멧돼지 나와서 때려잡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진짜 멧돼지인지 알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TV에 휴게소 TV에 대통령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이런 선긋기 합니다.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뭐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점잖아요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의 말씀이시잖아요. 나도 얼마든지 점잖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줄게요. 진행자는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진짜 세간에 멧돼지 얘기가 나오자마자 동물농장에 나오셨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아니 뭐 근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왜 예능 프로그램 동물농장이 현직 대통령을 출연시키느냐 이게 이제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뭐 냉정하게 보면. 과거의 대통령들도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출연을 했던 부분이 있죠. 이런 예능이나 인터뷰 관련된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TVN에 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 유퀴즈도 나와서 그때 논란이 됐었죠 한번. 지금 동물농장도 제가 보면 일종의 뭔가 이 프로 자체가 리얼리티 쇼잖아요. 네, 리얼리티 쇼죠. 저는 이제 리얼리티 쇼에 나와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일종의 페이크다. 일종의 사기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일종의 방송학자, 언론학자시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페이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있어요. 어떤 방송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 정치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어찌됐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어찌됐든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검증되기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저는 부적절했다. 그리고 일종의 동물농장 팀이 이것을 어떤 의도로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일요일 아침에 정말 가볍게 저도 사실 가끔 틀어놓는 프로거든요.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오셔갖고 좀 깜짝 놀랐어요. 생뚱맞다. 생뚱맞다. 전체 흐름하고도 맞지도 않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이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해서 시사 프로그램에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건 뭐 아무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대통령에서 그런 기회를 갖는 건 뭐 중요하고 생각. 근데 이건 이제 오락 프로그램이잖아요. 오락 프로그램에 대통령 부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지 메이킹에 아주 중요한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 일종의 짜여진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건 또 이제 저거는 그 생방송이 아니고 다 편집이잖아요. 제작하고 나서 이제 맞습니다. 바꾸고 이러는 거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물론 뭐 대통령이 당적이 지금 있죠 아마 국민의힘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 상대 진영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에 상대 진영의 뭐 이재명 대표는 누구나 이런 분도 출연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맞습니다. 차례차례 한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대통령만 저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뭐 저렇게 뭐 좀 부드러운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방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SBS가 저렇게 행동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그러면 본인이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생뚱맞다고 생각. 아까 뭐 김현성 소장도 얘기하셨지만 원래 저 맥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시각장애인 도와주는 안내견 그 안내견이 은퇴를 해가지고 그 안내견이 어디를 가냐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안내견이 한 마리만 있었고 그 한 마리가 대통령실에 갔다면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인에게 분양된 도 많잖아요.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대통령실에 가냐고요. 그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보도는 이런 식의 방송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이거는 방송국 자체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대통령의 뜻도 뜻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나와서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내가 임기 동안에 어떤 식용 금지 이건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내용의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영부인이 그런 자리에 나와서 정책과 관련돼서 마치 본인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본인이 이건 사실 국회랑도 다 입법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해있고 실제 누구나 다 알듯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물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과연 윤석열의 뜻이냐, 김건희의 뜻이냐 이런 것도 사실 복잡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현실에서 저는 좋아요. 반려견과 관련된 동물. 저도 서울시 있을 때 동물복지과를 제가 만들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서울시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동물복지과를 만들고 서울 대공원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돌고래를 방류했어요. 예를 들면 수족관 돌고래를 풀어주자 해서 제돌이 방류를 주도했던 사람이긴 한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총 GDP 대비 개인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보니까 101%, 미국은 75%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생이 개인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빚을 안 내겠다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다 개인이 빚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 개인의 빚을 줄여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적자 추경이라도 해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개인이 가져야 할 빚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전세 사기 특별법만 봐도 개인한테 빚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빚을 내서 네 빚으로 남는 거예요. 내 빚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긍정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데 사기를 당한 건데 그 빚을 내 갖고 그리고 또 메꿔줘요. 또 빚을 내서 그러면 빚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 민생이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물가 지금 전기료가 40%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냉방비 당장 저는 폭염이 또 예상 지금부터 덥잖아요. 오늘도 맞아, 여러분들 오늘도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덥습니다. 너무 더워가고 지금 이거 벗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좀 이렇게 또 교수님 앞에서 아니, 좀 괜찮아요, 벗어.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너무 한가하잖아요. 저런 그러니까, 프로그램 나오셔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더 죽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 그 외국하고 비교하면 개인 부채는 우리가 엄청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가 부채는 우리가 저 밑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미국, 일본이 훨씬 부채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국가가 부채를 부담해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바이든이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바이든, 공화당이랑 싸우는 미국이 게 지금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바꿨는데 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국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는 거야. 맞아요. 늘리자. 엄청나게 늘린 거야.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막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보세요. 조금만 빚을 내려고 그러고 뭐 추경하자 그러면 난리를 쳐. 뭐 국가가 망하는 것처럼. 아니 어디다 쓰려고요 그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돈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어려울 때 국민한테 쓰고 어려울 때 국민들과 함께 살려주고. 지금 국민들은 지금 빚 내갖고 지금 허우적대고 이자가 고이자에 또 고물가에 고이자에 이거 갚으려고 난리치는데 언제 쓰려고 아낍니까? 정부 돈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만약에 우리도 지금 세수가 적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이래가지고 세금이 덜 들어왔어. 그러면 결국 그 돈을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국민들 지원하는 정책에 돈이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빌려서라도 더 많이 풀어서 국민들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침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 아침에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에너지 추경은 하자. 지금이라도 좀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그래도 감각은 있으시구나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안 돼요. 적자 추경을 하자라고 해서 국가가 빚을 내서 개인의 빚을 줄여주자라고 하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세수 결손 지금 25조 30조 40 5월달에 종소세 끝나면 제가 봤을 땐
엄청 늘어나거든요. 네. 다시 세수 결손이. 그럼 그것도 그냥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저쪽에서 아마 이제 아유 세수도 결손됐는데 무슨 추경이냐. 지금 적지 않은데 추경. 이렇게 되면 싸워야 됩니다. 네. 저는 진짜 민주당이 이 민생 전선을 만들어 싸워야 되는데 그 민생 전선을 만드는 그 단초가 적자 추경이에요. 적자 추경 하자 과감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 추경이 단순히 냉방비 이거 대체해주는 뭐 에너지 추경 이 정도 안 됩니다. 민생 추경 아니면 경제 추경, 경제를 회복시키는 추경, 민생을 회복시키는 추경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과감하게 해야 돼요. 박강원 원내대표는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아니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경우 있게 처신은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네. 낄낄빨빠가 좀 되는 것 같다. 지난번 어찌됐든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그렇고 저는 뭐 일단은 뭐 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경우 있게는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뭐 새신총회 뭐 이런 것들 연쇄적으로 열고 이제 또 6월 초에 원내 대표단 워크숍 한다는데 이제 이런 때 이제 뭔가 논의를 하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본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밖으로 뭔가를 내다거나 큰 과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뭐 대체적인 뭐